2월 1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적자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 버스 요금을 인상했던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노도일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시청 별관 앞에 모였습니다. 명분 없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6일 지하철과 간선버스는 300원 또는 400원 인상, 광역버스는 700원 올리는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요금 인상이 달갑지 않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좀 돈이 좀 쪼들리기는 하는데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4년 전 이미 버스 요금을 1,450원으로 인상했던 경기도는 요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버스 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동결을 도민들은 한숨 돌렸지만 버스 회사 측은 천연가스 등 유지비가 올라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달리 준공영제가 아니어서 회사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그 비전 계획도 없이 요금은 안 올려주겠다. 그럼 버스 운행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요금 인상을 두고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서울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동탄 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1, 2 신도시가 나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앞으로 지하화하면서 이제 하나의 생활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좌측은 1신도시, 우측은 2신도시입니다. 그동안 도시를 분단시킨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확 바뀌게 됩니다. 기흥 동탄 IC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4.7km 구간이 직선화됩니다. 이 가운데 동탄역 주변 1.2km는 지하화됩니다. 현재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바로 밑에는 SRT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방지 1등급 적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면 적용해서 개통 후에 대형 화재 등 중대 재난 발생 시에도 안전한 고속도로가 되도록. 직선화가 완성되면 기존 고속도로는 철거됩니다. 이곳에는 업무와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1, 2신도시 양쪽을 오갈 수 있는 도로 6곳도 신설됩니다. 또 동탄역 주변에는 축구장 12개 면적의 공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진짜 의미의 1신도시와 2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더 나아가서 40만 명이 거주하는 우리 동탄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경부 고속도로 상행성 지하화 구간은 안전 점검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개통될 예정입니다. 부산 방향은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최근 휴양지 등 원하는 장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워케이션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는데 부산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숙박비와 관광 바우처도 제공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근로자들이 푸른 바다와 부산항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의자에 앉아 업무에 열중합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센터가 지난 7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평소 업무 공간을 떠나 일을 하면서 동시에 휴가를 즐기는 근로 형태를 뜻합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센터에는 부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독립된 업무 공간과 화상 회의실 등이 꾸려졌습니다. 센터 이용은 무료인데다 이용객에게는 일부 숙박비와 함께 관광 바우처도 제공합니다. 부산역과도 가깝다 보니 벌써부터 글로벌 기업 등 20여 곳이 예약한 상태입니다. 워낙에 경치도 좋고 또 여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도 굉장히 좋고요. 부산시는 인구 감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위성센터 10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2주간 워케이션 참여자가 5명이 모이면 부산 시민 1명의 소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산시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산지사 유치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다음 달 말 개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인데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각 나라의 정원 양식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흙을 퍼나르면서 정원 언덕을 봉긋하게 다집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릴 공사 현장입니다. 개막일까지 40여일을 앞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공정률은 85%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정원의 삽니다로 각 나라의 정원 양식은 물론 푸른 잔디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볼 수 없었던 그런 좀 특별한 구조물, 시설물들이잖아요. 박람회의 모든 콘텐츠들이 기대가 됩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갖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와 독일 출신 다니엘 씨가 글로벌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순천의 일모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사진 못 찍는 거 많이 찍어서 그렇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탄소 제로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은 바로 이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우리 한국에 맞는 정원을 창조하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다음 달 31일 순천만 일대에서 지자체 60곳과 세계 17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7개월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남 거창에선 구치소 건설을 놓고 찬반 의견이 강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주민투표 끝에 갈등을 봉합하고 최근 구치소가 완공됐는데 거창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거창 구치소입니다. 정부가 16만 평방미터 부지에 836억 원을 투입해 지난달 완공했습니다. 재소자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거창 구치소를 자치처우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용자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고 수용자들의 교도 간의 관여를 최소한 줄여서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오는 6월 문을 열어 경남 지방의 교정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거창구치소는 지난 2015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와 주택, 학교가 너무 가깝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치소 이전을 요구하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했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주민과 거창군, 법무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2019년 10월 주민투표 결과 현재 장소의 지자는 찬성이 높게 나와 공사는 재개됐습니다. 주민투표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행안부에서도 갈등 해결 전국 우수 모범 사례로 선정이 돼서 거창구치소 주변에는 2027년까지 검찰지청과 법원, 지원도 들어서 일대가 법조타운으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남 의령군은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에 있지만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최근 들어선 청년 귀농이 늘며 인구 감소세도 주춤한데 이성진 기자가 오태환 의령군 군수를 만나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 올해 의령의 군정 목표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지난해 민선 8기 심식에서 100일에서 어령을 살릴 태울 세트가 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우리 어령을 또 지리적으로 지금 현재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는 기능적으로도 경남의 중심으로 만들고 어령 미래 50년을 위한 새 판을 깔고 또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경기에 이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간 다져온 화합의 땅에 변화의 씨앗을 뿌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짧은 첫 번째 임기 동안 어령 미래를
결정할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이 하나씩 수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젠 그 성장의 토대를 단계별로 다져나가는 정책 정주행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새로운 어령을 준비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공격적으로 변화에 저는 과감하게 도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령이 과거 3만 명에서 무너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192세대, 2021년 240세대, 지난해에는 376세대의 청년 가구가 어령으로 기촌을 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에 있어서 출산 장려금 확대라든지 또 산후 조리 비용 지원, 또 어령행 극약 처방도 한몫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드는 살기 좋은 어령의 가치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화답하는 모양새로 더욱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어령군 역대 최초로 공모사업에서도 1348억을 확보해서 전대미문의 1000억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예산 5천억 시대 개막을 했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우리 어령을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 패키지에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과 이사 비용, 또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그리고 인기를 끄고 있는 중고차 구입비 지원 사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0만 원을 창업자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벌써 소상공인 점포가 5호점이 탄생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애견 유치원과 반찬 전문점, 수제 케이크 이런 점을 어령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 아이템으로 청년들의 도전 정신에 지역사회 전체가 우리 한마음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마음껏 교류하고 재능을 뽐낼 수 있는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를 어령군 사각사각 청년하우스라는 소통 거점 공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감한 지원과 또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로 우리 청년들의 눈과 귀가 현재 어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젊은 에너지가 어령에 정착되도록 인구 증가의 반전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소멸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솥바의 전설을 토대로 어령을 부자 마케팅을 했는데 어령만이 할 수 있는 어령 부자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인구가 적고 또 소멸을 말하지만 군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이 지난 축제의 성공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약 10만 명이 우리 어령 방문을 했고 또 부자 기운을 듬뿍 받아갔습니다. 언론과 지역사회 또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이 어령을 주목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어령은 젊은 도시로 변했고 부자 축제답게 군민이 부자 되는 가능성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그런 부자 축제가 아니라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성공한 부자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 또 선한 마음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우리는 제대로 된 부자의 삶을 배우고 그들이 말하고 이루어낸 좋은 의미를 계속해서 전파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어령은 역사와 문화, 자연 환경을 갖춘 경남의 중심에 위치한 어령을 전국에 알리고자 우리 어령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어령군에는 의병 정신의 상징인 의병장 홍의장군 각제우와 그걸 모시는 사당인 충익사가 있고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과 또 우리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 그리고 관정 이종환 회장의 기부왕 회장의 생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한우산, 자울산이 있는 역사와 전통과 또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런 농촌 도시입니다. 특히 간절한 소원 하나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솥바위의 전설로 부자 기운의 성지로서 현재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8월에는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기관인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 미래교육원이 개관합니다. 한 1년에 연간 4억 50만 명이 우리 어릉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릉군 먹거리와 즐길거리, 머물거리, 볼거리 여러 가지를 세분화해서 우리 방문객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관광 상품과 체험 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님 지금까지 의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